이 구술 녹음은 정상시 목사님의 생애사 구술입니다. 면접자는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위원장 권영택이며 구술 장소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민교회 당장실이고 일시는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우선 그 목사님 고향은 저 경상남도 합천이시죠? 네, 합천. 네. 우선 그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기억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보냈는데 뭐 저 어릴 때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참고로 하시고 글쎄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촌놈입니다. 이제 지리산 줄기하고 황매산이라고 있어요. 황매산. 뭐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철쭉으로 많이 하죠. 황매산 밑에서 제가 이제 그 말은 작은 산골 소년으로 자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쨌든 결론은 54년도라고 하는 시점이 제가 태어난 게 한국 전쟁이 종전이 53년도에 종전이 아니죠. 휴전 협정을 맺고 그 다음 해니까 사실은 그때 휴전하고 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70년 전쟁이 이어져 왔지만 더더구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걸 잘 아시다시피 공비토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제가 아까 글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릴 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그럼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한복판에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제 61년도에 입학을 할 때 그 당시 그 뭡니까 어떤 선전 문구 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순덕을 잡으러 가자. 이게 이제 정순덕이라고 유명한 최후의 빨치산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순덕이 뭐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고 어릴 때 이제 지금 나중에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제가 이 마당에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그런 와중에 그때쯤에서 이제 제가 학교로 들어갔다. 정순덕은 나중에 잡혔으니까 최후의 빨치산 그러니까 바로 우리 동네 에서 그렇게 황매산에서 최후에 체포가 됐죠. 거기서 잡혔군요. 황매산 체포됐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를 이제 돌아볼 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민주화 의식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민주화 운동도 학생 운동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또 민중교회 운동에 초기 제가 시작하는데 또 함께 좀 약간의 기여도 하고 같이 그리고 여기 또 목회자로서도 그래도 또 이제 그런 지역 민주적인 정의 평화 민주에 대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된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연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이 반공과 국가주의의 이 아주 모진 그런 시기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제 그런 그래도 내가 행복한 그렇게 막 불행하게 지나지 않고 그 와중에서 하게 된 것은 참 부모님들은 어떤 신기한 일이다. 우리 아버님은 농부셨고 농부셨는데 이제 좀 걸 줄을 아는 농부. 그래서 이제 마을과 이 종친에서 그런 게 내가 좀 나옵니다. 그날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맹자 이야기가 집안 대도사 그래도 좀 글을 좀 아시고 하니까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농부셨는데 좀 여튼 찐 농부신데 약간 좀
초안에서는 약간 혼전하신 분이고,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감당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앙적인, 그래서 그 신앙의 힘이 컸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야기한 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하고 또 마을 공동체가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집단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때는 잘 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살벌한 어떤 시대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자기 자존감, 또 행복 지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살 수 있었다는 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또, 그 창고등학교를 한 데가 조금 독특한, 그런 또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학교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뭐 고향에서 다 다니셨을 테고, 근데 고향 그 마을 풍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나죠. 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산골이죠? 산골인데 어쨌든 뭐 그 당시는 또 서울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럼 입시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우리는 그 전쟁통 난리통이었지만 잘 지냈어요. 애들하고 이제 또래 집단의 놀이를 하고 그렇게 뛰어놀고 하랬던 그런 기억이 많죠. 많고 그 마을 분위기라든지 좀 마을의 공동체가 망가지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시골이죠. 거창에서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이제 형님이 이제 내보다 6살 위이십니다. 중간에 누님이 계시고 형님은 뭐 오랫동안 이제 사업 일선에 지금도 현역에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이고, 우리 형님은 이제 부산대학교 경제학, 부산대학교 그 상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에 직장 생활했지. 초기에는 위안은행 오래 계시다가 한국은행하고 그때 나눠질 때 위안은행 오래 계시다가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업 오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시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싸움하고는 좀 약간 그래서 뭐 책도 좀 쓰시고 하셨지. 그럼 살아 계시지. 누님이 하고 계시고. 누님 아니 우리가 이제 6남매인데 그 누님들은 다 위이시고 한 분은 중간에 이제 하고 형님하고 사이에 있고. 예예예. 그 위로 위로. 큰형님 위로 또. 형님 위로. 그리고 내 밑으로는 이제 우리 정희씨 장로, 우리 정의원이 내 동생이고, 중간에 하나 저기 여동생 있었는데 일찍 어릴 때 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6남매. 집안 생활은 괜찮으셨어요? 집안의 시골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서울과 시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것을 시골에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밥 먹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정도. 뭐 부유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좀 그 추억 중에 무슨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렸을 때 글쎄요, 뭐 친구들하고 몰려서 그때 마을마다 이 마을 저 마을 있잖아요. 네. 다녔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내가 이제 줄반장을 했어. 네. 줄반장을 계속 이제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지내왔고 이제
한 선생님 한 분 이야기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은 이름도 생생한데 허종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그 말하자면 좌익이에요. 합천군 도당위원장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 좀 무슨 노건리 사건이니 거창 양민 학선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도 하만이라든지 이런데 그 당시 그 6.25 이후에 희생자가 많거든. 근데 아버지도 이제 뭐 전쟁 이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딘고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허종의 선생님이 저를 아주 이제 이뻐하셨던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든 학교 선생님이 되신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적응 과정에 시집도 가셨는데 아버지 그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어떤 한국 사회에 살기 어려운 풍토가 계속 자기 또 내부에 상처도 있을 테고 외동딸로 혼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뭐 다른 형제를 놓을 수 있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 선생님이 내가 이 마당에 쭉 하면은 그 이제 선생님이 생각이 나.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그 고향 교회에 그 선생님 어머니가 어머님은 송 집사님인데 또 다른 송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그 경찰서장인가 서장은 아니고 저 군청이 아니니까 면단이 지서장이지. 지서장이야. 그러니까 지서장 하고 박지산 두 부인이지. 그러니까 허종의 선생님의 어머니니까 그 돌아가신 뭐 이름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도당위원장의 부인하고, 또 경찰 지서장 부인하고가 한 교회 다녔어. 한 교회 그게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나중에 좀 생각이 들어. 어쨌든 한 교회 뭐 그래도 웃고 지내고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혀 이 세리와 젤로당 열심당이 예수의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배경과 그런 상체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마을 교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좀 신기한 일이다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는 그런 어른들 사랑을 받고 자랐지. 우리 허종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늘 그런데 참 코스모스 같은 분인데 그런 또 저희 가족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 교회는 일찍부터 다니셨겠네?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주 모태신앙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시집 오시기 전에 이 교회 주일 학교를 다니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교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나 그 윗대로는 유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다닐 환경도 아니고 청청시야에 그러니까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여보 나 이제 교회 좀 나가 심리길을 다녀서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 이제 연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그냥 그냥 나이론 교인으로 다닌 거지. 그냥 어릴 때 이게 놀러 애들하고 그냥 노는 재미로.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참 목사 길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 상씨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나는 자는 체 하면서 그 택도 없는 소리. 근데 그거를 지금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나가 내가 적어놨어. 근데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나는 안 갈라 했는데 내가 이제 이게 목회자의 길을 나도 모르게 뚜벅뚜벅하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창고등학교는 지금도 지방 명문인데 그 당시에도 들어가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그래서 썼는데 내가 그 사실은 그 아마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번에 내 글에 나왔는데 내가 아버님이 안 말기 막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런 집안 환경이 아니야 그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 어디 갔냐 부산 상고로 내가 봤어 사실은. 부산 상고 낙방을 했어. 어? 부산 상고 가가지고 빨리 나는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이제 부산 상고 그 당시에는 뭐 취직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낙방을 하고 보니까 아버지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 와중이지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고는 나는 뭐 길일은 완전히 날개 죽지 부러진 데가 작은 새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안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창고등학교 입학을 수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한 해 농사 짓다가 이제 뭐 농사 지면서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겠지. 그때는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 하니까 자 위에 분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의 장학금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 더 알 거 없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가게 돼서 그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지금 그 그 책을 뭐 나중에 또 볼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럼 뒷부분은 뭐 주로 이제 설교집이고 앞부분에 저 어디가 한 10페이지 정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누구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굉장히 영향을 주신 분이 있거나 누구 어떤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거창고등학교가 정인식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원경선 이사장님 그 풀무원 원경선 이사장 그 다 친구죠. 원경선 이사장이 조금 여치가 더 위지만 친하게 돼요. 그다음에 장기려 박사라고 장기려 박사 이제 그 보건병원 청십자 운동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노도도를 놓은 분이지 사실은. 그 세 분이 한 분은 이사장이고 한 분은 교장이고 한 분은 이사예요. 장기려 박사. 이사가 몇 분 또 되더구만.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친구인데 그 산골짝 학교를 그런 좋은 정신 가지고 이제 해보자는 그런 단계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조영천 교장이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우리가 입학할 즈음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삼성계약 반대 데모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서울에는 가끔 저기 그 당시에 경기고라든지 이런 데서 했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시골 학교가 애들이 뭘 안다고 삼성계약은 71년도 70년도 71년도 삼성계약이니까 우리 바로 입학할 내가 71년도 3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그 즈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북한 방송에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당 시대적인 그 상황에 주황장 부부가 이제 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거창이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상처가 있는데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면 그냐 이런 그 있었겠지. 그래서 결론은 정영찬 교장을 학생들은 이제 잘라라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잘라고 하면 잘라야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뭘 믿고 한지 못 자르겠다 된 거야. 학생들을 정영찬 교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는 직위 해지가 됐어. 그거는 이제 경남교육위원회, 경남도교육위원회. 그거는 이제 권력에서 하는 짓이지. 그 교육은 어쨌든 사립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요. 그 책에 내가 쓴 것 중에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그 기억이 나. 쫓겨나가지고 머리를 삭발하시고 채플실에 그 예배를 우리 드리니까 채플실에 교장 선생님이
딱 느낌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내가 경남교육위원회로부터 교장직 직위해줘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거창고등학교를 떠나지 않겠다. 영어교사를 남을 수 있으면 영어교사를 맡겠다. 만일에 영어교사로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는 학교 소사로 맡겠다. 소사라고 있잖아 옛날에. 그것도 안 되면 뭐 내가 학교 수의를 한다면 신분을 꼭 맡겠다. 그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학교 뭐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신 분이군요. 전영창. 그분은 그 사실은 이제 시골 이제 사실은 가방끈도 대단한 분이고 그 유학 오래 하시고 하는데 대전대학 학장을 오라는 것도 안 가고 좀 시골에 온 거야. 근데 그거 좀 독특한 분이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뭐 학교 어수선할 때 그때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뭐 교장 선생님이 그런 그 자체가 하나의 내한테는 영향이야. 그 자체가 이제 가르침이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오랜 재판 해가지고 행정소송 대법원 가가지고 복권이 됩니다. 거창 국민들이 다 또 뭐 이게 연습해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와중에서 어쨌든 이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위셸 오버컴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 우리 승리하리라. 그 이제 마틴 루터 킹의 민권 운동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 평화행진 워싱턴 시가지를 100만 할 때 우리 승리하리라 위셸 오버컴.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많이 불렀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대법에서 최종 승리한 날 우리가 전부 전교생이 200명이에요. 조그마한 시골 학교야. 그러니까 그 스크럼 짜고 앞에는 목마 변생 태우고 그 읍내를 한 바퀴 돌았던 이제 그런 게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공부하고 이런 그 손생각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남죠. 나중에 내가 한신 와가지고 우리 스승들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내가 이 공부가 좀 딸려. 그렇지만 뭐 진짜 산 공부를 하시는 거지. 산 공부를 하시. 근데 74년도에 이제 그 거창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대학교를 또 1년간 쉬셨나요? 대학교를 또 떨어져. 그리고 75년도에 그 한신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그 한신대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된 어떤 뭐 동기라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내가 그 짧은 기록에 참 여러 가지 쓴 것 같은데 보시면 알고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그 장고등학교가 내 졸업하고 나서는 훨씬 입학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한때 좀 몇 년간 아주 좀 좋았는데 지방의 명문이었죠. 그래도 우리가 할 때 대학교는 그 당시 예비고사인데 예비고사는 거의 100% 다 됐으니까 시골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학을 거의 다 갔죠. 근데 주로 이제 대구 경북대학, 또 뭐 진주의 경상대, 부산대, 그 다음에 교육대학을 많이 갔어. 또 사범학교, 요즘은 사범대학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 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괜찮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그 연배가 약간 뭐 그런데 그 말하자면 낙방을 한 거야. 첫해 낙방을 했는데 근데 내가 이 당신들의 천국이다 서울의 공화국에 대한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물리대 뒷산에 그 무슨 동입니까? 동숭동 그 산비탈에 내가 이제 내 혼자 올라 우리도 내 따라와서 뭐
뭐 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 나는 3비달 내가 이제 저 며칠간 이제 자취방을 빌려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 꼴이야. 아무도 뭐 내 혼자 그야말로 이 촌에서 올라갔대. 그러니까 입학한 날 보니까 뭐 서울에 왜 고등학생들은 뭐 후배들이 뭐 수백 명씩 몰려가 그 당시 뭐 난리를 피우대. 뭐 경기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도 없잖아. 혼자 와가지고 해줘. 그나마 또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 톡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 회색 도시 서울에 대한 이 정남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 이 서울을 가서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이야기 좀 써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한창 그때 이제 사회에 좀 불만과 또 저항의식과 이런 것들이 그 나이 때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선배 중에 또 민청학년 그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신대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 선배들한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한신대가 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고 뭐 그 당시 이제 교수들도 좀 좋은 편이었고 그때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계셨죠. 그때 뭐 저기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 쪽은 아니지만 이제 장준하 선생도 이제 한신 그 출신이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그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상계 같은 거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나도 모르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야. 아마 좀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영향도 있고 그렇게 보고 하니까 공부는 뭐 귀에 쏙쏙 하는데 그런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귀에 하고. 근데 이제 강원영 목사의 5분간의 사색이라고 조그만 책이었어요. 5분간의 사색. 사색. 5분간의 사색. 그 책이 내한테는 목사님 뭐 이런 분이 있나? 그분의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사회적 영성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것도 또 한신대가 나오네. 예, 한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신대에 대한 것이 자꾸 커 보여. 그러니까 또 누가 한신대를 자꾸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사실은 또 돈도 없고 사립대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모르겠죠. 이게 가기 싫은 옛날에 목사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집안에서도 좀 그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쪽을 목회 쪽으로 하시는 걸 원했을 어머니는 그게 아주 강했죠.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제 그 한신대 거든 학교인 줄 잘 모르시고 그냥 목사 된다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좋아하셨죠. 그래서 한신대 재임하셨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이제 그 일선에 투신하셔서 했던 게 이제 77년이니까 3학년 때죠. 3학년 4월에 한신대 고난선언사로 제적이 되고 김피치쿠 위반으로 투옥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일반 대학생들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하셨겠죠? 어떻게 뭐 그 전에도 그렇지 꼭 그렇지는 않고 안 않고 내가 이제 그 75년도에 입학을 딱 하니까 네. 뭐 그때 상황을 우리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한 달 만에 네. 한신 그 당시 한국신학대학입니다. 그 당시 한국신학대학의 휴업령이라고 내렸어요. 네. 그게 4월 10일이야. 네. 10일인가 뭐 9일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한 달 만에. 그다음 고대는 휴교령이 내렸어. 네. 고려대학교 그 유수령 사건 유수령이 아니고 휴교령이 내고 우리 휴업령이 같은 날 내렸어. 네. 그러니까 학교 이제 이 말하자면 철문이 쫓겨난 꼴이 됐지. 1학년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공부 그게 쫓겨난 꼴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대학 생활이 될 수 없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335 만나서 거리의 신학생이 된 거죠. 거리의 신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간 것이 그때 이제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우회동. 아니 그러니까 그 권동이라고 권동. 그게 이제 그 지금 한빛교회에 2층에서 뭐 이런데 김대영 선생님 부인 공덕기 여사,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사모님 박은길, 그다음에 뭐 박형규 운동화 다 그 당시 그분들이 나중에 그 뭡니까 맹동 사건 76년도 맹동 사건이 그 잉태가 된 게 거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는 이제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의 줄 앞줄에는 명사들만 앉고 우리는 저 뒷줄에 그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분들의 강론 이렇게 듣는 게 일이었고 그거는 뭐 주일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목요기도회가 그거 내가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1학년 때부터 하여튼 그 일테면 운동권에 하여튼 열심히 다녔고 뭐 운동권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내 어떤 존재 속에 약간 이 촌놈 기질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약간 좀 이게 저항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쏙쏙 들어오니까 그 당시 울부짖는 사람들 동일 방직이라든지 그 당시 그런 거 있고 뭐 그 당시 이제 뭐 이제 그 갈릴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사랑방 교회라고 이제 그 이제 모각경 목사라든지 허병선 목사 이런 분들 옛날 그것은 이제 그런 강론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행사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파괴된 이야기, 철거민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와서 이제 당사자도 증언하고 갈릴리 교회 와가지고 목요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이제 학교 공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이제 다니고 뭐 친구들 이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하다가 5월달인가 이 전국의 해직 교수들 해직이 강제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도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동환 안병무 이런 분들 쫓겨나지 않아요. 그분들도 해직 거기 우리 그냥 1학년 때야. 1학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사건 나고 나니까 한신대만이 아니라 서울대 몇 군데 있죠. 그때 이제 간첩단 사건. 저 민초학년 사건. 아니 민초학년 말고 민초학년 74년도고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김철현이라든지. 75년도에 들어갔죠. 예. 간첩단 사건. 간첩단 사건이 그 이제 저 일본 유학생. 그 일본 유학생. 일본 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 서준식. 그 사건이 그런 게 이제 줄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75년도입니다. 그게 75년도가 이제 상당히 그런 해죠. 그런 때 우리 1학년을 바깥에서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가을에 이제 입학을 복학 학교 교문은 열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약했지만은 학교는 옛날 분위기가 아니야. 완전히 행사들이 자기 집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서로 이제 좀 막 또 이간질 뭐 이게 누가 프라치 논쟁들이 나오고 막, 이게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놈들이 자꾸 이게 소문을 내는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좋은 선배들도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그냥 영원히 딴 길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해외에 가지고 그냥 평생 미국 사는 사람도 있고, 프라치 논쟁.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뭐 전주고등학교 근데 행사 뭐 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사람들 보는 데서 커피를 마신 거야 이 친구하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이제 프라치가 되는 거야. 프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로는 너무 억울한 거지. 이제 그런 데서 상처도 있고 좀 그런 이야기 다 할 거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학년을 보내고 내가 77년도 고난 선언 사건 이렇게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좀 지냈고 뭐 학교 생활 뭐 그것이 더 중심이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한테도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테고 그 학교 전체가 그런 하여튼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저항의식들이 학교 내에 굉장히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원래 신앙의 뿌리는 아주 보수적인 우리 어머님은 경상남도 그쪽은 이제 내가 근데 나는 그쪽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은 그 77년도 3학년 하던 해인데 17년 4월에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으로 제적되고 김초치 후보 위반으로 투복이 되셨는데 그 얘기 그 전후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그때는 이제 군사 그 유신의 뭐 아주 최종 말기는 아니지만 좀 이제 말기로 가는 그 와중에 학교에도 이제 뭐 그 학도고국단 네, 학도고국단이시죠. 체제인데 학도고국단을 했죠. 학도고국단에 이제 뭐 대대장이라 하나 뭐 그래가지고 이영재 박사가 이영재가 그 대대장이고 내가 뭐 그 돌아간 이영재 박사. 네, 이영재. 이영재가 말하자면 그 주범격입니다. 우리 5명이 최종 됐는데 오용식은 좀 이때 오용식은 우리가 나이는 같지만 한해 선배고 근데 오용식은 평소에 막 이런 이야기 해놓은 게 이제 업어쳐져가지고 우리 사건에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이영재하고 이제 됐는데 일단 다 동기들이죠. 나머지 네 사람은. 동기고 그런데 좀 우리가 뭔가를 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있었어요. 3학년 네, 이제 그때. 선배가 되면서. 되면서 이거는 그때 뭐 어디에서 그런 지나고 보면 좀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거 다쪽 애들 아닙니까 그 당시 그때 어쨌든 그런 데고 그 중에 하나 그래도 해외 뭐 예부 통신은 김하범이야. 김하범이 또 아버님이 또 김관성 목사님 네. NCC 회장이 이제 총무셨잖아. 그리고 내가 또 나도 또 뭐 목욕기도회라든지 또 뭐 그 갈릴리 교회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또 분위기 학상으로 이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이심점심으로 이번에 개항을 하면은 우리가 한신이 전부 다 아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건을 만들기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서로 잡은 게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사순절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에 점한 그 절기죠. 그 절기도 이제 길지 않습니다. 사순절. 저기 저 부활절 전에. 그때 이제 전부 그 수일이 그 당시 수일이니까 그 채플실에 한 명씩 당분원장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촛불 놓고 이제 릴레이 연속 고난의 릴레이 기도를 다 했어 그때.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잡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이 시대의 고난에 대한 또 이게 각자 뭐 한마디 써놓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4월 7일 날 이제 D-Day를 해가지고 고난선언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회인데 그 이미 뭐 그런 게 또 행사가 뭔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 나중에 저 뭐 이후에 세대들처럼 막 이렇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기도 그 하고 가서 앞에서 뭐 몇 마디 막 정언하고 이게 우리가 이래 되겠냐 뭐 경문식으로 한마디 하면 그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그 교문까지 나가지도 못해. 교문에서 막 밀고 당기고 하고 이러다가 그럼 주동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2년 3년을 받는 거야. 한신대 그때 학생 수가 그렇게 그 정부에 그도 몇 명이죠? 그렇지.
한신대가 200명, 200명. 전교생 200명. 아까 고등학교 때도 그 정도 돼요. 200명의 셰프실에 모여서 그렇죠. 한국. 그때는 이제 그래도 그 사건이 날 때 그까지만 해도 그 뭐 불화치 논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큰 줄기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 내부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주도하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그렇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학도혹단 뭐 대표라 하나 위원장이 그 이영재 대대장. 대대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도혹단이 그렇게 한 일이 없으니까 학도혹단 대대장이 직접 이제 말하자면 시주도를 한 꼴이야. 우리가 옛날에는 학도국단이 뭐 오히려 그런 거를 그렇죠. 다른 데는 다른 대학은 뭐 그러니까 조금 어용이었죠 말하자면. 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용인데. 분위기가 달란 거지. 네, 우리는 데는 그 뭐 나도 그렇고 김현수 목사는 다 학도혹단 그 우리 임원이었으니까. 임원이고 이영재가 뭐 대대장이고 내가 뭐 총무 대장인가 총무부장인가 했고 그다음에 김하범이 이제 학보사 했고 그렇게 하고. 이게 학생의 일종의 이제 학생의 간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학도국단 간부가 말하자면은 그 정면으로 했는데 그때 그 뭐 스컬 이 선언문은 이제 김하범 장문 이야기했지만 그 중심으로 썼는데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의도는 했지만 좀 언급길에 그렇게 진역을 그렇게 그 이제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을 들었었구나. 아니 뭘 그런 각오를 하고 하신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당시는 한번 삐끗하면은 보통 몇 년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5명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주동이라면 이영재 박사, 이영재가 뭐 했고. 우리가 이제 같이 뭐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대였죠. 그 오영식 목사가 참여하게 된 거는 좀 우발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게? 그 당시 현장에서? 그 당시로 볼 때 이제 저쪽에서도 하나 우리의 뭐 원래는 종로 5가나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배우가 누가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 김관성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하니까 이제 그게 실패했고. 근데 중간 단기로 이제 그 오영식 기대인데 바로 한해 선배일 뿐인데, 근데 평소에 이 친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행기에 노출된 게 많아. 한 번 뭐 좀 그 사건을 좀 일으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게 다 이게 행사들이 기록에 나와. 그러니까 좀 요주 인물로 찍고 있었구나. 말하자면. 그렇죠. 현장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뭐 그렇죠. 오영식 목사가 또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 한신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 당시. 그렇습니다. 저희로서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죠. 한신대 역사로 봐서도. 그리고 이제 그걸로 재판을 받고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그때 형은 얼마나 2년을 받으셨나요? 2년 받아가지고 16개월 만에 16개월 집행정지로 나왔어요. 그 몸이 많이 안 좋아졌죠. 재판 받고 감옥 살고 했던 얘기 중에 그 이제 나중에 내가 또 80년 개헌 포랭이 있어가지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뒤섞여가지고 좀 혼란이 오긴 한데 그때 77년도 들어가가지고 유난히 추웠던 기억이. 그런데 이제 그 면회를 누가 왔는데 면회가 아니라 뭐가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하셨어요. 그 구속자 가족 협의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뭐 민가협 되는데 그 전에 구속자 가족 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협의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NCC라든지 교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이우정 교수라든지 이런 맨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이게 뜨개질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뭐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신학생들이고 하니까 또 해외에서도 좀 염려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보니까 뜻한 뭡니까 이 한복. 한번. 한복을 보는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뜨개질 해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 양말하고 이 완전히 그 뭡니까 손으로 털 양말하고 어우 그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억이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진역을 우리가 살고 하는 거도 사실은 바깥에서도 다치 역사를 했거든 그 당시 시대가. 바깥에서 그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더 고생했고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굉장히 그 후원을 많이 했어요. 바깥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 하다가 또 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네. 우리 어머님은 참고로 뭐 이렇게 시위 뭐 하고 이런 뭐 의식이 알만한 분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참 아주 보수적인 성실한 그런 근사님이신데 내가 구속되고 나서 운동권이 되셨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나오고 나서는 그냥 운동권이 또 그만했어. 그만해. 근데 이제 그 뭐 어른들 많이 만나시고 이제 그 박영길 장모님 이런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님은 말하자면은 그냥 그런 뭐 이게 가방끈도 그 도저히 맞지 않은 분이고 한데 이 어머님을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다른 데 가면은 그 본인이 교회가 지금 서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내가 구속됐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그 교회 장로님이 나중에 지금 우리 유명한 이만열 교수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셔. 좀 독특한 분이지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분이 몰래 우리 어머님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주 훌륭한 분을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전혀 이제 아들이 좋은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이 말하자면 시체말로 빵잡이가 되어버린 건데 거기에서는 그냥 말도 안 조용히 나와가지고 종로 4가에 있는 교회인데 종로 5가에 와가지고 그 기도 모임이나 전혀 다른 두 부류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와중에 그 이만희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좀 뭔지 몰라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아주 나쁜 짓은 안 했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 당시 하면은 뭐 외친 게 이제 우리 아들 내놔라 하는 게 이제 그 비슷한 분들이 많았어 그 당시. 그렇죠.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 뭐 한참 그때 열심히 다닌 분 중에 내 기억나는 분이 경희대 김봉우라고 있어요. 예. 김봉우 선배의 어머님도 또 비슷한 그런 촌노인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했던 그런 있고 그 안에서는 뭐 아까 내가 한복을 따뜻하게 입었다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여튼 잘 지냈어요. 그것은 그래서 거기 16개월 사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1978년도 8월 달에 8.15 특사로 석방이 되셨더군요. 그러고 석방되고 나서 9월 달에 기장 선교교육원에 입학해서 국사 수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공동체가 고마운 거죠. 큰 역할을 했는데 뭐 지금은 교회가 도매금으로 요걸 얻어먹지만
그 장공 김재준의 그 제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이 어쨌든 그 제자들이 뭐 문익환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네. 그 좀 예언자 그룹을 형성했다고 보는데 그 기장이 그래도 선교 교육원이라는 핵심은 한신대에서 잘린 사람들을 네. 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신대뿐만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네. 한신대에서 잘린 네, 분은 원래는 그게 이제 교육총회에 설득되는 거니까. 네. 한신대에서 그 문교 권력에 의해서 그 쫓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선교교육원 재직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교수들도 해직이 됐으니까 그 해직 교수와 재직된 교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말하자면 뭐 지하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한데, 근데 그때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하는데 한신대생만 하지 말고 당시 뭐 특히 이제 서울대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연대가 좀 있고 고대 서강대가 또 몇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목사 이런 분들이 그렇죠. 건진관 박사 우리가 같이 했으면 구청하면 좀 내가 그때는 기억이 없고 그 건진관 박사 그다음에 신대균 그다음에 이강일 선배는 조금 위고 그런 분들은 이제 민정학년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유상덕 우리 선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도 선배이기도 하고, 그 정교조 밑판을 깔은 분이죠. 유상덕 선생. 그런 분이 같이 다 했어요. 나상기 뭐 민정학년 분, 황인성 씨, 황인성 씨도 서교육원. 그다음에 나중에 NCC 총무했던 근호성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2년 코스인가 그랬죠? 뭐? 그렇죠. 예. 2년 코스고 나오면 목회자 자격을 줬던가요? 네? 이제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줬죠. 목사 고시. 2년 코스 마치면. 그러니까 그걸 수료를 하시고 그걸 수료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국가 어쨌든 뭐랄까 재적된 걸 갖다가 복교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내렸어요.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선교 교육을 졸업했죠. 먼저 졸업하고 나중에 그게 나중에 이제 내가 복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80년. 80년도에. 네, 80년도에. 예. 70, 딱 시간이 맞네. 예. 18년도 한 2년에서 80년. 그리고 복학 조치가 그때는 뭐 박정희가 축구하는 마당에서 그래 좀 풀렸죠 한참. 그러다가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내가 나중에 나오지만 80년에 다시 사고 나니까 또 재정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뭐랍니까 학교로 갈 수 있는 그게 복권이지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학교를 한 10년 걸려서 개우 학부 졸업했어. 그래서 80년 3월에 이제 다시 서울의 봄 때 그렇죠. 복교를 하셨다가 그해 10월에 피해서는 사건으로 다시 제적이 되는 거 또 구속되는 거. 거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배우 조종자지만 약간 주동자 격으로 약간 주동자는 이제 그 당시 학생의 대표 나는 이제 복학생이었으니까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한 거죠. 네, 복학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핵심은 강주입니다. 강주. 광주가 이제 80년 5월 아닙니까? 5.18 있었죠. 그때 이제 내가 복교를 해가지고 한신대에 좀 뭐랄까 좀 우리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요, 제가. 그게 이제 몇 가지 그 당시에 서클이죠. 서클들을 좀 관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유동훈 나중에 강주에서 도청에서 마지막 사살된 그 한신대 유동훈 열사이죠. 네. 그 우리 한신 후배야. 유동훈 열사가 말하자면은 도청 나는 사수 나는 거기서 나는
거기에서 끝까지 나는 저항하게 돼가지고 그 계엄군하고 맞서다가 결국은 학살당하죠.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유동훈 열사를 그렇죠. 저 우리 목사님이 그렇죠. 가르쳤던 뭐 내가 좀 관계 후배니까 그 당시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후배들을 만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동훈의 이제 죽음에 대한 그걸 피를 보상하라고 하는 게 피의 선언입니다. 네? 유동훈의 그 피를 보상하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한 이거 얼마나 악랄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마구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정죄를 하면서 그 저항한 사건이 80년 10월 8일 피의 선언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피의 선언 성명서를 제가 직접 썼어요 그때. 근데 그걸 내가 어디 찾아도 없어. 그거 어디 내가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걸 썼는데 한번 정언을 했을 거. 내가 써도 내가 쓴 것 같지 않게 썼어요. 그러니까 쫙 썼어, 쫙 그냥. 야, 뭔가 시듯이 이참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역사적인 성령으로 이제 쓴 건데. 근데 어떤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이춘섭 같이 공범인데 그때 또 호국단 이제 그 대표 그 앞에 이제 대표가 쓰고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조정적 객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구속이 됐죠. 근데 어쨌든 피의 선언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나도 내 정신이 아니게 쫙 밤에 이제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춘섭 목사가 이 가리방 전문이야. 이걸 아주 필기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우리 후배들 연대 애들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피의 선언 누가 글씨를 쓰느냐고 다른 그 내용은 보다도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 뭐 강성구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제 그해 나중에 이제 들어왔죠. 어쨌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8일 들어가가지고 계엄 포고령으로. 그때는 정식 재판 받으셔서 처음에는 이제 수경사. 근데 군사 재판을 받다가 이제 민간으로 이첩돼 가지고 고등법원 회의까지 가다가 이제 민간으로 와가지고 결국 확정이 됐죠. 그때 얼마를 받으셨죠? 그때 3년 받았다가 2년으로 깎였나? 그거 나도 가물가물하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재심 하신 분은 누구예요? 재심 이 피해 선언 관련해서 2021년 올해 5월 19일에 재심해서 무죄 선고받으신 분이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건에 우리 박철수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오늘 그 때문에 사실 내가 기록원에 갔다 왔어요. 나도 재심 관련이 좀 돼가지고 그 이춘섭 아까 내가 만나고 경복궁 옆에 갔다 왔는데. 그 재심 신청을 아직 안 하시고요? 예. 재심. 원래 우리는 재심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민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민사를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행사에 받은 걸 공제를 한 다음에 얼마를 할 수 있다. 행사는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런데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어. 어쨌든, 아마 그거는 우리한테 안 잡히고 있다가 나중에 잡힌 사람이 재심을 이번에 5월 달에 했는지. 늦게 한. 예. 근데 정확한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이하나 선생님 아세요? 지금 검색했어요.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있습니다. 그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 82년도에 다시 석방이 되셨군요. 80년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82년이니까 그때도 꽤 사셨나요? 징역을? 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22개월? 22개월. 앞에 16개월. 16개월, 22개월. 지금 오래 살으시고 82년 8.15에 석방이 되셨죠. 그렇죠. 이때도 8.15에 석방이 됐고, 그리고 84년도에 졸업을 하셨는데,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 좀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글쎄, 특별히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교육원을 졸업을 하고 학교에 넣을까 우리가 이제 밀려있던 사람, 몇 년간 졸업 안 하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럿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졸업을 했던 것이 84년인지 84년이 아마 84년에 예, 졸업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주 모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주. 모색. 졸업한 이후에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기업포고령에서 22개월을 하고 나오니까 판도가 세상 판도가 많이 바뀌어 있어. 그 전에는 그야말로 군사 독재 뭐 타도라든지 하여튼 좀 이런 게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그 이후로 내를 제일 먼저 한번 보자고 하는 사람이 최열 씨야. 최열. 환경. 그러니까 옛날 개념하고 달라진 거야. 이런 이제 환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부문으로 다 이제 다양하게 하고 또 복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진영만 살다가 이게 완전히 프로로서의 실력한 꽃다운이네 청춘이어야 그렇게 나오니까 당장 바로 목표할 수 그렇지 당연 그거 아니고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좀 여러 부문 운동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강조환경 이후에 우리 역사의 그 단계가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그러면 여기 괜히 뭐 이게 뭐 좀 나이도 가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졸업 전에 모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력을 보면은 83년도에 그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그 몇몇 동지들과 민중교육 운동을 시작을 했다. 예. 기록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졸업 전에 그 당시 민중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그렇게 그 당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었죠. 어떻게 그게 이제 그거 83년도 내 기억이 좀 근데 그거를 좀 빨리 근데 이제 그때는 졸업이라는 게 학교 다니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밖에 있다가 이제 졸업장 준다 그래서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사회 운동가 비슷하게 이제 지내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장 이제 주겠다 해서 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민중교육 운동은 내 기억은 한 84, 5년도 이때를 기억하는데 그 기점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는 그거 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는데 우선 85년도에는 이제 그 교회를 창립을 하시고 조진 목사하고 대학교를 창립하고 그 이전에 동지들하고 아마 동지들 그런 모색들을 많이 했어. 아까 내가 그 이야기한 부문에 대한 게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논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주장한 게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야. 교회로 가야 된다. 그 당시 우리 후배들 중에서는 무슨 교회로 가냐 이런 게 나는 그거 아니다. 교회로 우리 가야 된다. 근데 일관된 내 이야기였어요. 우리 조성범이는 조금 달랐죠. 다른 거죠. 조성범은 이제 거기다 나는 이제 교회로 가야 된다. 또 저 민중운동, 그렇죠. 현장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좀 있고. 있죠. 거기서 분화가 좀 생겼다고 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교회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 네,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내 신앙적인 또 나름대로 내 정체성, 고민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좀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교회 운동하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그 사회운동적인 민중교회, 예? 민중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지만 사실은 약간은 이제 이런 운동적인 운동을 예. 교회라는 간판 걸고 운동을 운동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아직 약간 그 물이 덜 빠진 그런 것으로 내가 좀 보냈다고 보는데 초기에 그리고 실제로 내가 87년도에 이제 여기 안양으로 내려오지만 그때 초기만 해도 그때 들락거린 사람들이 정성이라든지 정검재 선생이 이제 그때 또 상담소장하고 우리 교회 막 많은 분들이 했는데 몰라 정신없어 그때 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단계를 나누자면은 나중에는 나는 참 그런 과정에서 나는 자유의 분에 어떤 이 사람을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보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지금도 뭐 나이롱 목사 비슷하지만 그런 속에서라도 그래도 좀 목회자로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단계에 내가 좀 더 가지게 되죠. 그 뭐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죠.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담원 배경이 많이 있었겠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 그런 이제 민족교회 운동 시작하시고 그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실제 사회에 나와서 한 게 85년도시더라고요. 예. 정호진 목사라는 분과 아현동에서 제자교회. 그 과정은 그 제자교회는 처음에는 제자교회가 아니라 목마른 교회야. 목마른 교회. 목마름. 왜 목마른 교회냐 하면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일단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해봅시다. 그때 해봅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같이 논의를 했던 사람이 신촌에 그 목마름 주점 사장이 있었어. 목마름 주점. 목마름 술집이야, 술집. 술집이 이제 낮에는 안 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너희는 밤에 영업하니까 안 할 때 우리가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좀 드리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당시 그 참 교회 쪽의 어른들이나 볼 때는 참 웃기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래도 교회로 가려고 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목마름 교회라고 제자교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맡아서 할 때고 목마름 교회를 그냥 이게 둘러앉은 예배 공동체야. 그때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정원윤 목사가 또 그 성경 좀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내가 좀 관계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 해봐야 뭐 연대 또 이대 서강대 신촌 지역에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기독 학생회 중심으로 꽤 모였어요 그때. 한 10대 명이 형성이 됐어요. 그거다가 이제 김용기라고 하는 그 경남대 교수인가? 하고 또 뭐 이름이 비슷한데 김형기라고 하는 또 있고 뭐 해가지고 어른들은 밑이 있고 다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뭐 그 대단히 운영이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게 좋았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목마른 교회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고 해서 원래 신촌에서 그렇게 술집에서 하다가 아현동에다가 다락방 같은 그 2층에다가 이제 우리가 터전을 마련하죠. 제자교회로 이렇게 간판도 좀. 그거는 저 목사님. 제가 이제 정상시 전도사 당시 이름으로. 목사 안수는 그때 못 받았죠. 목사는 나중에 그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 교회를 운영을 하신 셈이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뭐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걸 참 준비 안 된 상태로 근데 일단 했습니다. 그때 하고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운동에 많이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예배 그래서 나는 참 이 예배나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을 좀 변화시키는 게 있다. 좀 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85년도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안양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거기 뭐 의욕이 충만하실 때였죠. 그랬습니다. 좀 이제 뭔가를 그때 뭐 좀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남이 안 해보는 좀 개척적인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을 기존에 좀 큰 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 우리를 조금 색깔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해보면 딱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중교회 운동에 대한 우리가 목표 의식적인 우리의 그런 지향도 있었지만 우리 존재 기반 자체가 기존 교회에서 별로 받아주지 않은 그런 어떤 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계속 내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기 지금 한 2시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알아서 잘 좀 뺄 거 많이 빼시고 이렇게 하세요. 잘 조절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요. 좀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러고 87년에 이제 안양으로 내려오시는데 가서 이제 그 박달교회 창립을 하시는데 안양으로 내려오시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좀 있었나요? 여기 뭐 연구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 경부선 열차 타고 지나다니다가 안양이라고 하는 그 밖에는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하는데 이제 서울에 주로 이제 그 뭐 모임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제자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내보다 먼저 김현수라고 하는 친구가 안산에다가 자리를 잘 잡았네. 그 동기지. 김현수 목사가 그 안산 그 초기 안산 노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복지적으로 뭐 일을 좀 크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도 여기 저 민족교회 운동 1세대 우리 같이 김현수 나 노창식 김강훈 이렇게 며칠 우리가 같이 모임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외보다 먼저 사실 5년동가 6년동가 그 자리를 잡고 또 이대수 목사가 돌샘교회를 군포에다 개척을 했어. 이대수 목사 지금은 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군포에다 개척했어. 그다음에 이제 한무리 교회도 그 우리보다 먼저 그는 이제 우리 한신 아니지만 박진석 목사가 박진석 목사. 지금은 뭐 이제 지금 문경식 선생 나가는 교회 그 옛날에 그 창립자가 박진석 그건 장신 출신인데 어쨌든 그 먼저 내려와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안양에다가 이게 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연구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양이 이 박달 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좀 공장지대 작은 공장지대 만도기계 같은데 이제 붙어 해가지고 여기 마취코바들이 굉장히 마취코바들이 많고 여기도 선악 무슨 알루미늄 해가지고 공장에 이게 지금은 전부 아파트 지대가 다 돼버렸죠. 당시에는 여기 공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너무 멀는데도 좀 그렇고 이제 좀 가깝기도 하고 일단 그 당시에는 노동 쪽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초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87년도 봄에 내가 첫 예배를
87년도 5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6월 항쟁이 있던 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7, 8을 노동자들의 그런 그 투쟁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예배만 드리고 창립은 이제 공식 좀 창립 예배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예배만 이제 드리고 있을 때 먼저 시작한 게 그 점검제사제하고 노동상담소. 노동상담소. 아, 노동상담소를 같이 먼저 그렇죠. 노동상담소가 초기에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교회가 뭐 하는 게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평일날은 노동상담소가 이게 노동자들 들락거리고 뭐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좀 그냥 그들 교회라고 하는 약간 울타리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필요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7, 8월쯤 됐나 뭐요 그때 뭐 회사마다 노조를 새로 새로운 노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뭐 해가지고 만독기에도 이러면 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그랬어 그때 강연도 하고 뭐 해서 뭐 이 설교한 건 아니고 뭔가 그렇죠. 노동운동 그럼 그 당시 뭐 그렇게 하고 그 당시는 뭐 이런데 뭐 안양 역전 같은데 가가지고 제가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가가지고 뭐 주장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좀 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나 교회는 사실은 뭐 예배 드리는 거 외에 그 장소도 구했어요 그때? 그렇죠. 장소는 먼저 구했죠. 장소 우리 그 교회가 그 장소 요 본체 어디? 박달동. 여기하고 조금 떨어져 지금. 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노동상담소가 그 초기에 들어왔고. 노동상담소도 그쪽에 있었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20평 남짓 작은 공간이요. 이거보다 조금 크나. 근데 그 방이 하나 지금은 노동상담소 가지가 뭐 큰 거 같지만 당시 조그만 방 하나예요. 방 하나에 그냥 책상 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뭐 거기에 뭐 노동상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아주 노동상담 그 당시 이제 뭐 이게 그 프레스에 절단되고 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노동법 가지고 노동법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러면 나는 그냥 문 열어 교회 그냥 그런 역할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정교조 안양 군포 의왕 가천 정교조 창립을 갖다가 박달교에서 했어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뭐 감사장을 하나 내한테 주던데 그 당시 이제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그때 정교조 창립을 하는 마당에서 그때 안양 예고에 박창 이름 내가 그 안양 예고에 그 정진우 선생도 나중에 만나고 그보다 선배 이제 이름이 내가 생각했는데 박창순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이제 선생님인데 초기 이제 안양 가천 의왕 이제 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노회의 그 옆에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그 당시는 이거 정보를 듣고 경찰이 쫙 그 밖에 우리 교회 앞에 삥 둘러섰어. 그 다음에 한쪽에 누가 수십 명이 몰려왔는데 교장 선생들이 온 거야. 교장 선생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거 와 계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와 계셨어. 정교조 창립을 막기 위해서. 그때는 내가 아주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랬지.
당신들 이게 여기 한 발짝 여기 들어서면은 이게 내 책임 그건 아주 네, 끝까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성전 파괴 행위로 이거 그 세계적으로 문제 삼겠다.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그래서 못 들어오더라고. 예. 그래서 밖에만 쭉 서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창립을 했어. 박 선생님이 그 뒤 베란다 창문을 해가지고 마주 갔어요. 그 사건이 기억나. 그럼 지금만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 당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창립한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운동권의 산실, 운동의 산실, 운동상담소도 있었고 정교조도 창립을 하고 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셨는데, 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보고 그 신도들이 하나씩 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초기 신도들이 어떤 분들이셨나요? 초기 신도들이 거의 없고, 거의 없고, 몇 사람이 오는데 방문자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한다니까. 그 당시 그런 교회에 대한 좀, 교회가 또 생겼네? 좀 독특한 교회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다음 주는 깡깡무소식이야. 한번 이제 방문하고 끝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도 몇 분이 교인이 생겼죠. 몇 사람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 초기 교인들이 저희 교인들은 좀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꼭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아주 뭐 교회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신선한 거야. 이거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무슨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큰 심각한 거 없이 이제 교회를 오고.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뭔가 신물이 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제대로 된 교인 첫 교회는 우리 마누라지. 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 창립하는 그 해에 그게 늦장가를 갔어. 다른 사람 다 우리 친구들 다 가가지고 애 놓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87년도 9월달에 결혼하니까 그 의관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기에 어떨 때는 뭐 목사 초기에 내가 전도사였지만 설교를 하면 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몇 사람 방문자로 있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데 예배 뭐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마누라 앞에 설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제일 어려운 설교 청중이 마누라거든. 예. 마누라가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야. 속속을 잘 아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이제 그렇게 교회니. 그런 와중에서 몇 사람씩 이렇게 해서 그 와중에서도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 이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좀 공동체 교회, 또 울타리가 낮은 교회, 또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노동자들을 당시에는 뭐 노동자들이 요즘하고 또 다르게 좀 탄압이 심했으니까 그들을 지지해주는, 편이 돼주는 교회, 노동상담소를 우리가 유치한 것도 그런 일환이고, 뭐 그렇게 해서 초기에 지냅니다. 그 당시 87년도 6월 항쟁이 요 안양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그런 6월 항쟁과 관련된 기억은 좀 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6월 항쟁에 제가 뭐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참여하고 하고 우리가 뭐 여기 대한전선 뭐 옛날에 그 제지공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안양역 저쪽에 지금 그 다 아파트 돼 있는데 그때든 뭐 여기도 안양 대단했잖아요. 그게 뭐 그 제지공장 위에 수백 명이 지붕 위에 올라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완전 열기가 대단했죠 그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게 장면으로 기억이 나고 네네. 기억이 나고 그게 이제 같이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구속되고 또 뭐 우리 그 당시 신학생 중에 또 뭐 오민상이라고 이런 데 근대 사건으로 또 구속되고 또 우리가 또 교인 중에 가명으로 쓴 것 같은데 박민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동섭이라고 노동운동 나중에 아마 정성희 씨하고도 잘 하고 그 노동운동 오래 한 친구인데 굉장히 그야말로 찐 노동자지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또 활동가라고 또 우리 교회 말하자면은 교회 주보 가리방도 끊고 근데 사례금도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참 좋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냥 뭔가 이게 좀 가치 있는 일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그 활동가 박이라고 하는 지금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구속되고 또 나오고 막 얘기하고 신동섭 씨 이런 사람은 또 그거는 나중에 그냥 노동자인가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나중인지 그냥 우리가 아마 가서 또 매니더 가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박달교회 자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학원하고 있던데. 학원. 학원. 나중에 한번 이제 이거 마치고 나중에 이제 안양에서 그 당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걸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얘기하시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박달교회가 아마 그 가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건물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건물인데 2층에 그 미술학원인지 학원이 돼 있고 하나만 더 그 초기에 개척을 할 때 85월달에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전에 우리가 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인가 뭐 87년인지 88년 초인지 그 대보름 잔치를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88년 창립 초기인 줄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어.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근데 있다. 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대보름 잔치를 또 했어요. 대보름 잔치를 하니까 이 우리 교회 이 조직에 또 노예 시차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굿하는 교회라고 굿하는 교회. 굿하는 교회다. 네, 네. 그 당시 민요연구회라고 있었어요. 민요연구회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열심히 했습니다. 민요연구회가 초기에 민요연구회가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우리 교회 이제 개척 초기에 대보름 잔치를 우리 교회 말하자면은 일종의 마을 잔치를 한 거야. 마을 잔치. 마을 잔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선한 뜻에서 축제를 같이 좀 하고 그래서 이게 이 대보름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이 저 간단한 유인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풍구를 칠 거 아닙니까? 풍구를 이렇게 뭐 마을을 한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진짜 이상한 교회다. 무슨 아니야? 나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냥 우리 좋은 뜻에서 이렇게 좀 잔치니까 대보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그렇게 내가 좀 고생했던 뭐 심하게 시달렸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요. 저 노동자 투쟁 때 이제 저 노조 가서 연설하시고 하시는 거 지금 어디인지 좀 기억나세요? 어디서? 만도기계. 만도기계 가서 하셨구나. 만도기계는 여기 지금도 있던가요? 아니죠. 지금 다 원주 쪽으로 다 몇 군데로 갔죠. 다 갔죠. 거기에 우리 또 만도기계 출신들이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 유명한 게 기타 교실이 유명합니다. 우리 박달 기타 교실. 그다음에 박달 진료소. 이 교회가 예배는 이제 주일날 그런지만 그거 내 이야기하는데 박달 진료소하고
박달 뭐,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타. 기타 교실. 기타 교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근데 기타 교실이 그때 어디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우리 뭘 붙이고 근데 사람들이 온 거야. 오는데 그리고 또 영화. 그러니까 영화인데 모던 타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채플린 영화 같은 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요만한데 뭐 그 20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디 사진에 이 저 신발을 여기 청청이 채워놓은 거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근데 거기 뛰어난 그 당시 활동가들이 또 있었어. 영화에 대해서 해설하고 나중에 그분들 보니까 뭐 KBS에 유명한 뭐가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지역에 있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채플린 뭐 영화도 보고 뭐 또 그런 아까 기타 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 서예 서예도 하고 여기 이제 그걸 갖다 박달 지역사회학교라 그랬어 우리. 박달 지역사회학교 그다음에 기타 교실 이게 초기 우리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주 지역 분들이 많이 왔다는 거. 근데 교회는 아무도 주일날은 아무도 안 와. 교인이 아니지. 지역사회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안 나중에 나오는데 목사로서 고민의 지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평일날은 이게 와가지고 막 근데 교회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 근데 내가 이제 나는 또 목사로서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교회가 돼야 또 목사 월급이 나올 거 그렇죠. 아니야. 생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그래도 우리 뭐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당시 뭐 예신도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다른 큰 교회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밥은 이제 안 굶겠다는 게 좀 하나 있었고 그 학교 교사였고 그리고 그 당시 어쨌든 여기저기서 그런 선한 좀 천사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 그렇게 지원을 그리고 해외 같은 데서 그 당시에는 그 좀 독일 EMZ 같은데 그 같은 데서 그런 걸 갖다가 또 구속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튼 우리 교단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요사님이 이제 사실 그 민중교회를 시작한 분들은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많고 근데 이 목회로도 성공한 케이스로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아주 적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초기 이 박달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초석이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87년부터 안민 창립을 하고 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민교회가 2005년도에 되는데 그러니까 한 8년? 8년 정도가 이게 박달교회 시절인데 이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의 성장 과정을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우리 교회는 뭐 처음에는 우리가 좀 작은 교회 운동 비슷하게 교회 대형 교회에 좀 별로다 이런 게 하나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되려고 막 평생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거 뜻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장이 더디죠. 불을 켜고 다 해도 겨우 이제 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제 그런 이렇습니다. 내가 민중교회 운동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중간에 한번 이제 조금 민중교회 운동에 좀 이렇게 좀 전환
네. 코드가 약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운동가 교회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교회. 그게 아니고 중심이 일단은. 이제 원래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회복. 그 교회를 이게 우리 성서적이나 원래 교회, 지금 교회는 이게 이 뭐 어디 그 제국을 닮았고 기업을 닮았고 권력형이고 근데 이거는 원래 교회 그게 아니니까. 이게 교회의 본래적인 교회 본질 회복, 네. 교회 정체성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이제 복음적 민중교회 운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음주의들이 복음 했는데 그 값싼 은혜주의자들 그거는 본래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해방 은총의 기본 소식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민중의 그런 역사성과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민중성과 역사성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복음이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로 갔다든지 또 이원론적인 그런 성령주의 그걸 좀 비판을 한편 하면서 또 운동은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그게 이제 시점이 교회 이름은 뭐 2000 얼마 되는데 사실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좀 이제 그런 모색을 2000년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겠지 이름도 바꿨는데 그게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안민교회로 가고 그때는 교회 신도들도 꽤 좀 생기셨죠? 예, 뭐 지금이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다 젊은 사람이 하게 다 뭐 시집가고 또 뭐 하고 또 뭐 결혼하고 또 이게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주 튼실하게 꾸려진 공동체라기보다 그런 분들이 많았죠.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래도 교회가 형성되고 하는 과정. 2004년도에 경기 중부 노회회장까지를 하셨으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교회로서는 어느 정도 틀을 잘 갖추셨고 자리를 잡았다고 박달교회 시대에 그래서 안민교회로 옮기신 거는 이제 좀 확장하신 거죠, 말하자면 교회를. 예, 조금 확장. 근데 어쨌든 좀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해 바깥에서도 소위 문민정부에 90 몇 년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이름을 2005년 아니 2002년 그런 것 같은데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세히. 어쨌든 그건 한번 내가 주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또 동구권의 변화, 또 소련의 붕괴, 또 그 베를린 장벽에 이거 무너지는 그런 사건. 90년대 들면서 후반, 중후반. 그리고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너무 정치화돼 있다. 그래서 민중교회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중교회를 쓰지만 교회란 말 속에 이미 민중이 들어있는 거다 사실은. 근데 어차피 너무 반민중적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강주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민중교회 운동을 의도적으로 써서 했지만은 교회의 본래성, 민중성이 힘을 바탕을 두고 하는 거다. 그 교회의 본질을 찾는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주장한 것은 복음적인 민중교회. 복음적인 민중교회. 그런 게 이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정말 이제 뭐 내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복음성이랄까요? 이런 것. 그 복음이라는 게 해방 영성에 기초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에게 굿뉴스를 그렇죠. 전하는 것. 굿뉴스죠. 전하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2013년에 안민교회를 옮기셨나 보죠? 그래서 감사 예배를 하니까 그때 좀 더 확장을 하신 거. 이 건물, 이리 온 이 거죠? 건물을 산 거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오셔서 현재는 지금 뭐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뭐 예배도 그렇기도 한데 우리 한 50명? 야 50명. 50명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우리가 뭐 아동센터라든지 또 노인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 아닌 교인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있다고 봐야죠. 네네. 이게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동선교.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는 지역에 또 아시는 분들 알고 하는데 한 40명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노인들이 우리가 한 3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노인들은 전혀 못 모입니다. 노인들은 뭐 그냥 우리 모임으로만 했는데 뭐 우리가 비영리 단체는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핵심은 초기에 노동자 선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노아의 선교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나오지만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노인과 아이 노인과 아이들 이제 가난한 지역의 지역 노동 선교에서 지역 주민 선교로 좀 이렇게 대한 공동체적인 그런 그게 말하는 노아 선교라.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이 우리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난 무렵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후반에 가시면서 그 목사님의 관심이 이제 평화통일운동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경기 중부 기독교협회 협의라는 것도 조직을 하셨고 그래서 또 새로운 모색을 하신 게 그 이전부터 물론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 후반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 줄로 깨는 것은 샬롬, 평화라고 봅니다. 그 샬롬이란 말 속에는 전히 평화, 생명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젊은 날에 민주화 운동이나 또 민주화 운동 이런 정의감에 기초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생명 평화, 평화 이런 부분이 좀 크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동산 가는 길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하게 된 것은 2010년에 부산의 WCC 총회를 우리 부산에서 해요. 세계교회 협의회. 그게 이제 그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제 되죠. 물론 우리 이제 서성의 문익환 목사님의 그런 평화 통일에 대한 외침이 울림으로 크게 남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또 평화통일에 대한 캠페인을 그때 그 WCC 총회 부산 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세계교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4차에 걸쳐서 해외 평화 캠페인을 합니다. 이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우리가 또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모스크바 뭐 다 한 바퀴 이제 도로가 하는데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이 큰 주제였고 그런 와중에 제 안 그래도 관심사였는데 그런 구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 5가에 지금도 매주 월요 평화 기도회를 옛날에 유신 독재 시절에 목요 기도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평화통일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장해가지고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좀 약간 좀 이제 제대로 못 모여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어쨌든 해서 평화 캠페인 통일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제 단순히 우리 평화 문제가 무슨 남북의
문제나 또 동북아 어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이런 차원만 가지고 우리 평화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것은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한 문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태, 환경 파괴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뭐 정치 집단이나 남북 간의 이런 정치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인간의 지금 종말론적인 위기 사항이다라는 거는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 그런 데서 오는 그 녹색 문제, 뭐 녹색당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예, 그런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 평화 뭐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뭐 구체적인 좀 것들은 은퇴 이후에 내가 좀 집중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그래서 은퇴를 해서 좀 그런 논의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야기한 그룹들이 그 조성범도 한 사람 중인데 먼저 가버렸어. 이영재도 그렇고. 그건 제가 약간 좀 발의한 사람들 입장인데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지금 뭐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조직하고 이런 분위기보다 느린 그림으로 여행도 하고 담론 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한데 권양택 선생이나 우리 이하나 선생님도 좀 한번 보시면 뭐 저희도 관심 있습니다. 네. 같이 얼마나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그런 신앙적인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너무 굳어져 버리면 안 되고 신앙은 삶의 방식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이게 아니고 대안적인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신앙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같이 모색하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이제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 또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화와 통일 같은 이런 사회운동가로서 또 살아오셨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보람이라면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좀 그 과정에서 좀 이런 건 좀 아쉽다 좀 그런 회한이 있으시면 좀 아울러서 한번 쭉 말씀해 주십시오. 회한이 없었겠지만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는 게 별로 없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권사님과 다 비슷한 동시대에 살아왔지만서도 좋은 그 길동무들 길벗들이 좋은 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우리 참 장공 김재준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그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그런 예언자 집단의 스승들 직접 뭐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건 말건 간에 우리 스승들에 대한 가르침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비롯해서 좋은 분들이 내가 많이 해서 내가 그런 게 하나 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 감사하다. 내가 이제 내가 글에도 그걸 써놨지만 청소년 때 좀 빛나고 싶을 때도 이 어머님이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눈에서 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옆으로 좀 세고 싶어도 내가 이제 범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가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어머님이 이미 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분들, 더 고마운 분들, 감사가 더 커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 뭐 지역에도 우리 뭐 동지들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내가 그런 건 없고 결국은 그런 총화로서 그런 어떤 관계망 속에서 지금 그래도 살아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이 은퇴 후에도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한번 뭐 그런 겁니다. 생명평화 은퇴 그러니까 지금 후에 뭐 생활. 좀 금방진 이야기 같지만 좀 이제 공생애를 좀 살아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의 공생애이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 나는 공생애를 산다고 했지만 이것도 너무 개교에 묶여 있다. 개교회를 좀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좀 개교회를 넘어선 그런 서로 이야기 공동체 뭐 그런 걸 하면서 좀 놀면서 뭐 심둥 뭐 무슨 말이 있잖아 우리 말이 그걸 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시험시험 그래서 평화동산도 굉장히 좀 너무 막 지리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완만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놀고 쉬고 하면서 함께 길벗들 하고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좀 끼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놀면서 하는 건 나도 아주 좋고. 오늘 딱 이름 적어놨어.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은퇴가 정말 이제 뒷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요. 새로운 시장. 앞으로 넓은 새로운 시장. 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시기를 바라고. 고늘 구슬은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